10월 9일 금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글날이라서 휴무입니다. 일반 직장들은 놀아도 뉴스 브리핑은 열심히 내일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이 엉터리 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9대 국감이요. 어제 이제 끝났습니다. 정보위라든지 일부 특수한 위원회의 상임위에 국감 일정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체 공식적인 국감은 어제로서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국감을 상시하자 어쩌자 하더니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 이러더니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는 대충 때우고 하반기에 그냥 얼렁뚱땅 끝내더니 이제는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국감이라서 그런지 국감에 굉장히 설레발을 쳐놓고, 설레발이란 말을 하면 또 이 비속어를 쓴다 그러는데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은 황량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 설레발을 쳐놓고 그냥 끝은 용두사미로 슬그머니 끝났습니다. 지금 국감에 이번에 대상 기간이요 708군데인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기간 한 곳당 소요 시간이, 감사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 1시간도 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곳마다 1시간 14분? 그러니까 17대는 2시간 26분이었고 근데 점점 갈수록 짧아져 가지고 이제는 가서 1시간 14분 국감하면 가서 인사하고 차 마시고 얼렁뚱땅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국감을 뭐 때문에 합니까? 1인당 또 의원이 이 자료 요구하는 거는 더럽게 늘어났습니다. 이 더럽게라는 표현도 이해를 하십시오. 과거에는요 17대는 246건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477건을 요구합니다. 국감 자료요. 저도 옛날에 어떤 공기관에 있을 때 국감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감 자료 요구가 한번 들어오면요 진짜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보름씩 한 달씩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1인당 477건을 요구해놓고 의원 1인당 그거 한다고 이 비감기관들이 준비한 자료 시간을 따지면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1인당 477건이면 300명을 곱해보십시오. 얼마가 됩니까? 13만 건쯤 될 겁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그 13만 건을 준비한다고 보낸 시간 한 건당 한 50시간이라고 계산을 해도요 얼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시간을 낭비한 걸 겁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일반 정인도 올해는 289명이었습니다. 채택된 기업 관련 정인은 올해는 제일 많아가지고 130명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불러놓고 정인들을 일반 정인의 40%가 기업인인데 저는 기업인이 국감에 꼭 불러야 되냐 어쩌냐 하는 일반 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도 갈 일이 있으면 국감장에 가서 서야지요. 요리조리 도망가 버리고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국감에 정인으로 돼서 안 가도요 벌금 조금 낸 사람들 한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안 가지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국감 때 자료 요구를 엄청 하고요. 정인을 엄청 부르는 이유가 자료를 요구하고 정인을 부르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이나 불림을 당한 정인의 로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료를 내라. 근데 그 기간에 좀 뼈아픈 자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기관 사람들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뭐합니까? 출판기념회 하고요. 행사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님들 좀 부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밑에 로비하는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녁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요. 그래서 국감 때 한몫 잡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요즘 의원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시는요. 국감만 되면 공무원들 한 40%가 서울로 올라와 버려갖고 거의 마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 세종시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가 열리는 본회의 기간, 특히 국감 기간에 거의 마비되어 버리는 저 세종시를 저대로 두고 정부를 두 군데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아예 국회를 갖다가 그냥 세종시로 보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의도 국회는 과거에 저 자리에 저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동물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의도 국회는 그냥 인간 동물원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버리면 국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국감에 가장 압권인 이야기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놓고, 그 롯데는 뭐 자기 회사 초코파이를 뭐 전시하는 데 있어서 뭐 잘 보이는데, 뭐 다른 회사 거는 잘 보이는데 두지 않고 자기 것만 좋은데 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않지요. 그래서 롯데는 공평하게 배치를 하지요 하고 물은 의원님이 제가 볼 때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불러가 초코파이 이야기 하려고 불렀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디를 응원하느냐. 지금 축구협회 피파 회장을 해보겠다 그러다 나설라다가 치사한 축구협회로 세계축구연맹으로부터 보복을 당해가지고 자격정지 6년을 받은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있는데, 한일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거였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불러가지고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아 진짜 장관 갈라는 사람, 뭐 고위직 갈라는 사람마다 불러가. 얼마 전에는 합참 의장한테도 물었어요.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대답을 해야, 예? 합참 의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박문진 이사장도 됩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으면요, 네 말이 어느 쿠데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16이 쿠데타냐고 국감에서 묻는 의원은 그것은 국감의 의미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6이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묻도록 해야 됩니다. 486 의원들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향한 적이 있느냐? 역으로 나도 한번 묻고 싶다라고. 그 다음에 국감에다가 정인 불러놓고 어떤 사람은 국회 휴게실에서 TV로 바둑 채널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어떤 의원은 보건복지 국감에서 보좌진에게 코뽕, 요즘 코뽕이라는 게 뭡니까? 코에다가 뭐 끼우는 성형하는 도구입니까? 코뽕과 쌍꺼풀 안경 등 셀프 성형기구를 착용시켜 자기 보좌관한테 국감장을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국감은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 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이 국감에 불러가지고 그 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했느냐, 예산을 사용했느냐, 부정부패가 없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게 국감입니다. 물론 정무위나 이런 부분에는 대기업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뭐 기업에 관한 문제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감장이 의원들이 자기 권력을 가시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인을 갖다가 부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뒷거래를 하고, 정작 준비는 소홀히 해가지고 보좌관이 써주는 대로 그냥 읽기나 하거나 코미디나 하고 초코파이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동빈 회장 얼마나 여유가 있었을까. 옛날에 국감장에 재벌회장 불려가면 바짝 얼었는데 작업 다 해놓고 갔는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고, 묻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라고 질문에 지 말을 다 해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사과합니까? 예, 사과합니다. 도대체요, 시험 감독이 야, 너 1번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국감을 뭐라고 합니까? 반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서 하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그 무슨 이 독일의 폭스바겐 차에 미국의 뭐 이 배기량 사기, 또 그 친환경 오염물질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제차에 대한 원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국감장에 그 어제 보니까 벤처, 뭐 폭스바겐, 아우디, 그다음에 BMW 한국 회사, 그러니까 뭐 벤처 코리아든지 다 한국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4명 왔는데 그 중에 3명은 서양 사람이에요. 이 뭡니까? 2억짜리 벤처 사타가 자꾸 서는데 교체를 안 해주니까 이 뭡니까? 골프채로 차를 난타해서 부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틀고 이랬는데 이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사장이 일어서서 국감장에서 고개를 90도 숙인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이런 무리를 빚는 외제차 한국 회사, 그러니까 그 벤처 코리아라는 외제차의 한국 지사라고 하긴 그렇고 뭐 자고 한국 법인의 사장을 불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거짓말하는 부분은 질타를 하고 해서 한국의 환경부라든지 이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들이 한국에도 이 배기되는 물질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 불러가 고개를 숙이게 하면요, 이것은 이 사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건데 툭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 불러가 이렇게 머리 숙이게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여성 대선 후보 피오리나가 2006년인가 미국 AT&T 회사에 이사로 근무할 때 한국에 와가지고 요정에 데려가서 남성 접대부 불러줄까 여성 접대부 불러줄까 하면서 기생 파티에 넣어서 노래까지 신나게 불러 제끼도록 했다라는 그 회고록을 보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 바뀌어야 된다는데요. 외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게 만들면 이 후유증이 나중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사 자진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는 거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거하고는 구분돼야죠. 왜 외국 법인의 사장들은 봉투를 안 주니까 이렇게 합니까? 한국의 회장님들은 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요즘 없잖아요. 그냥 사과합니다 이러고 당당하게 합니다. 재벌 회장님들 국감에 왔어도요. 좌우간 이런 식의 국감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국감을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감을 했는데 뭐 하나 야무지게 물어가지고 사회가 개선되도록 했다라는 것이 제대로 보도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국감은 시간 낭비고요. 공연히 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 불러가지고 문재인, 노무현이 공산주의자냐 물어서 이제 그걸 규명한 일만 스스로 남긴 거 아닙니까? 혹대를 하다가 저는 혹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영주 문제를 제기하면요, 고영주 이사장이 잘못했는지 실제로 고영주 이사장이 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이 먼저 한 건 아니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노무현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이 틀린 이야기인지 맞는 이야기인지 이제 규명을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정말 이런 저질적인 발언을 묻고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나 하고 국회의원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니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로 내놨다는 이동조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들으려고 지가 하고 싶어서 저러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회의원 일보다는 고귀하고 훨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